네, 글로벌 외신 반응 전해드리는 월가 브리핑 순서입니다. 전 세계의 관심이 이제 G20 정상회의에 모아졌는데요. 많은 외교적 일정들이 가득 차 있는 가운데 가장 중요한 건 아무래도 내일 오전에 있을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의 회동일 겁니다. 미중 정상회담 전망에 대해서 외신들 어떻게 보고 있나요? 네, 현재 우려감과 또 기대감이 현재 같이 공존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의 정상회담 일정이 29일 오전으로 확정됐습니다.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현지 시각으로 29일 오전 11시 30분 일본 오사카에서 시진핑 주석과 회담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양국 정상은 이날 회의에서 무역과 관세 문제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미국인 반응 살펴보고 오시죠. Well, complicated. On one hand, I'm supportive of what the administration is doing. I think that the country has, allowed our trade laws to be taken advantage of. And so I'm happy that on one hand, I'm happy that the administration is working to create a fairer or a more level playing field. And then on the other hand, the more specific, how does it relate to my business? It's pretty challenging. It's been a difficult 12 months as we navigate the uncertainty of what will or will not be the final result of the quote unquote trade war. 회담 전망은 여전히 불확실한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폭스뉴스와 인터뷰에서 만약 우리가 거래를 하지 않는다면 나는 아주 상당한 추가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말했고, 오늘 레리 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도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필요하다면 추가 관세를 부과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양국은 협상에 대한 기대감을 내비치면서도 이게 반할 시 강경 태도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블룸버그 이코노믹스에 따르면 미중 무역 협상이 실패해 양국이 모든 상호 수입품의 25%의 추가 관세가 부과되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펼쳐질 경우 전 세계 국내 총 생산의 2020년 말까지 1조 2천억 달러가 줄어들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블룸버그 소속 경제학자 댄 헨슨은 양국이 서로에게 맞불을 놓게 되면 이미 우울한 글로벌 경제 전망과 맞물려 2020년 말까지 전 세계 국내 총 생산의 1조 2천억 달러가 사라질 수 있다며 미중 협상 결렬 자체가 글로벌 불경기를 촉발하기엔 충분하지 않지만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최악의 경제 성장률을 이끌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나 만약 추가 관세 부과가 보류된다면 화웨이는 미국의 제재로부터 다소 숨쉴 여지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봤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시 주석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화웨이에 대한 미국의 제재 해제를 요구할 계획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중국 정부 관계자의 발언을 인용해 미국과 중국이 무역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선 미국이 화웨이 제재 면제를 허용해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미국이 화웨이 제재 면제를 할지는 확신할 수 없으나 그럴 경우 국내 5G 관련주가 수혜를 입을 예정인데요. 전문가는 미국 정부의 제재로 인해 핵심 부품들을 공급받지 못하고 있어 당분간은 비축된 재고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재고 소진 시점 이전에 제재가 완화될 경우 통신 장비용 부품 납품업체들이 수혜를 입을 것으로 봤습니다. 네, 미중 정상회담도 중요하지만 G20 정상회담,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도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5일에 걸쳐 예정된 우리나라 정상회담 일정과 관련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앞서서 이제 미중 무역 전쟁, 미중 정상회담이 세계 경제와 무역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봤는데요. 여기에서 한 발짝 더 나아가서 살펴봐야 할 것은 과연 우리나라, 한반도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일 텐니다. 오늘 본격적인 G20 정상회의가 개막하기 앞서서 어제부터 벌써 많은 양자회담이 이루어졌는데 그중에서도 우리나라와 관련된 중요한 외교적 일정들을 정리했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살펴보시죠. 네, 어제는 중국과 일본의 정상회담이 있었고요. 역시 시진핑 주석과 문재인 대통령이 만나는 자리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한러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고요. 내일 드디어 전 세계가 주목하는 미중 정상회담이 열립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과談判을 벌인 다음 바로 한국으로 넘어와서 이튿날인 30일에 문재인 대통령과 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먼저 어제 있었던 시진핑 주석과 아베 총리 회동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양국이 G20 정상회의 개막을 앞두고 27일 일본 오사카의 한 호텔에서 정상회담을 열고 만찬을 함께했습니다. 또 정상은 영토나 인권 문제 등 민감한 의제는 좀 피하고요. 또 상대방 국가와의 우호를 강조하면서 대화를 나눴습니다. 중국은 미국과의 무역 담판을 앞두고 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강조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 일본 역시 중국과 우호적인 관계를 강조하는 것이 자국 내 여론으로부터 높은 점수를 얻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판단입니다. 일본이 중국과의 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만드는 데 따라서 한국의 고립은 더 심화될 수밖에 없는데요. 현재 한국과 일본의 사이가 매우 좋지 않죠. 첨예하게 대립 중인 강제징용 문제 등이 하루빨리 해결되지 않는다면 양국의 감정골은 더욱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일본에서 열린 동포만찬 간담회에서 정부는 어떤 어려움에도 흔들리지 않는 한일 우호 협력 관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일 양국이 가까운 이웃이자 오래된 친구로서 더 발전된 미래를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고요. 다음 정상회담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오후에 시진핑 주석과 문재인 대통령 일본에서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시진핑 국가주석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발언을 전했는데요. 지난 20에서 21일에 방북해 김 위원장을 만난 시 주석은 김정은 위원장의 비핵화 의지는 변함이 없다며 그가 대화를 통해 문제를 풀고 싶어 한다고 말했습니다. 시진핑 주석 스스로도 대화와 협상을 강조했고요. 또 북미 3차 대화에 대해서도 역시 지지한다는 견해를 내비쳤습니다. 한국은 시 주석의 방안을 요청하면서 양국의 우위를 다지기도 했는데요. 특히 경제 분야와 관련된 논의를 이어갔습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미중 무역 분쟁 이슈와 관련해서 문 대통령은 미국과 중국은 한국에 있어서 1, 2위 무역국으로 모두 중요하다. 어느 한 나라를 선택하는 상황에 이르지 않기를 바라며 원만히 해결되기를 희망한다는 취지의 언급을 했습니다.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사달이 나지 않도록 한국 정부의 지혜로운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전 세계의 이목이 가장 집중된 사안이죠. 앞서서 경제와 무역 파트를 다룰 때도 살펴보셨지만 이번 미중 정상회담에서 어떤 결과가 도출되느냐에 따라 2019년 하반기 세계 경제의 향방이 갈릴 전망입니다. 우선 양국 잠정적 휴전에 들어갔다는 보도가 나왔고요. 미국은 중국에 대한 3천억 달러 규모의 추가 관세 부과를 일단 보류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중국도 전 세계를 상대로 위협하던 히토류 수출 제한 카드를 걷어들이겠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 휴전 기간이 예정된 6개월에 가지 못하고 파탄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는데요. 오히려 이번 담판을 거치면서 협상의 판이 깨질 수도 있다는 부정적인 전망이 제기됐습니다. 그를 뒷받침하는 발언이 오늘 증시 장중에도 역시 영향을 미쳤었는데, 레리 커들로 미국 백악관 NEC 위원장은 만약 미중 협상에서 합의를 이루지 못한다면 예정한 대로 관세 폭탄을 터뜨리겠다고 밝혔습니다. 내일 오전 11시 30분에 정상회담이 잡혀 있으니까요. 그때까지는 상황을 좀 더 면밀하게 지켜봐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미 정상회담도 역시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정상회담에 앞서서 스티븐 비건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오늘 오전 10시에 서울 외교부 청사를 방문해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 본부장과 북핵 수석대표 협의를 진행합니다. 비건 대표의 이번 방한 기간 중에 판문점에서 북측과 접촉할 수 있다, 이런 관측이 꾸준히 제기돼 왔었지만 외교부는 그럴 가능성은 적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늘 내일 실무 협상에서 마련된 방안들을 토대로 30일 있을 트럼프 대통령의 방안과 또 DMZ 방문 검토 등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잘 진행돼야 할 텐데요. 김정은 위원장과의 만남은 성사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그와 다른 방식으로 이야기할지 모른다고 언급한 만큼 직간접적인 대화 가능성은 열어뒀다는 분석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27일인 어제는 한중 정상회담이 있었고 오늘은 한러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습니다. 이제 남은 한미 정상회담까지 한반도 비핵화를 둘러싼 동북아 외교전이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네, 미국과 중국, 북한 사이에서 우리나라 참 어렵습니다. 네, 우리나라가 아주 지혜로운 선택을 해서 아주 좋은 일정을 소화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월가 브리핑 전해드렸습니다.